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킴스입니다. 어떤 구독자분이 저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시청자분들이 저를 기억도 더 많이 해주시고 유튜브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코멘트를 주셔서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서도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오늘도 부족하고 서툰 저의 채널에 놀러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에는 제 뒤에 든든한 지원군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신기해요. 이래서 아이돌들이 라이브하고 그럴 때 울고 그러나 봅니다. 늙은 아이돌 된 기분입니다. 조금 있으면 제가 댄스를 출 건데요. 놀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요즘에 체력 단련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점심으로 너구리 라면을 우동면이랑 넣어서 끓일 건데요. 남편이 너구리 라면을 좋아합니다. 일본은 우동이 참 싸요. 이렇게 3개가 들어있는데 100엔밖에 안 합니다. 비싸도 128엔 정도인데요. 한국 돈으로 1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일본 사람은 우동을 자주 먹으니까 싸니까 부담도 없고 좋습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약속한 대로 제가 일본인과 결혼까지 하게 된 이야기와 남편은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국에 대한 느낌, 한국인 아내와 살면서 느끼는 것, 이런 것을 남편 인터뷰를 좀 해봤습니다. 목소리가 얼마나 낮은지 속이 좀 터지시겠지만요. 참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의 기치조지에 갔던 배경이 나오는데요. 구경하시면서 저는 이야기할게요. 오랜만에 먹는 너구리 라면이 참 맛있습니다. 저희는 캐나다에서 어학원 옆자리로 만났습니다. 제 옆짝이었어요. 제가 영어를 엄청 못했는데요. 시험 치는 때가 되면 다른 애들은 꼭 맞고 안 보여줬는데 옆에 앉아있던 남편만 유일하게 보여줘서 창피함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좋아해서 사귀었냐고요? 아닙니다. 머리숱이 일반인보다 정말 많았고 그 머리카락을 젤로 딱 붙이고 있었는데 너무 일본 사람같이 생겼고 제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저보다 나이도 1살 어립니다. 저의 이상형은 3, 4살 위 오빠 같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좋았거든요. 남편과는 캐나다에서 만나고부터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시부모님도 아들을 만나러 오셨더랬는데요. 먼 발치에서 두 분을 보기도 했습니다. 저의 시부모님이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캐나다에서 알았지만 7년을 장거리 연애로 몇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전화로 목소리 들으면서 지냈는데 지긋지긋해서 여러 번 헤어질 뻔했습니다. 결국은 제가 해외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일본으로 발령을 받아서 3년 비자를 받을 수 있었고요. 웬만하면 이제 결혼 좀 하지 라고 제가 말을 해서 결혼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프로포즈를 잘 안 한대요. 진실인지 모르지만 남편도 안 했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인데 시어머님과 시할머니가 조선인은 안 된다고 반대를 해서 두려워서 못했던 거였는데 말을 안 하니 알 리가 없잖아요. 알았더라면 조선인이라는 말까지 들으며 제가 결혼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시아버님은 저에게 아주 다정하고 배려심이 많은 좋은 분이셨습니다. 시아버님의 설득으로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어머님은 첫 만남에서부터 집안 뼈대를 엄청 강조하시느라고 흥분을 하셨는데요. 시아버님이 말리셨던 게 기억납니다. 말끝마다 우리 집안은 이 말을 많이 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한국인 만난다고 악마 같은 아들이라고 울기도 하셨다고 해요. 원통하셨겠죠. 다 지나간 일이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인과 살면 어떤 게 다른가 싶으신가요? 이효리 가수가 그놈이 그놈이다 이 명언을 남겼잖아요. 아무것도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단지 국제결혼할 때 한 가지 각오해야 되는 부분은 싸울 때 분통 터질 각오를 해야 됩니다. 말로 이기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희는 처음에 영어로 대화하다가 제가 일본어를 하게 되고부터는 일본어로 하게 됐는데요. 둘 다 저의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싸움에 큰 지장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어도 느린데 외국어는 오죽하겠습니까? 요즘 저 나레이션 하는 거 많이 늘었죠? 예전 거 들으면 손이 막 오그라들더군요.
또 저의 경우에는 일본에 대한 편견이 하나 있었는데요. 일본인들은 이상한 사람이 많다던데 이거였습니다. 변태가 많다던데 남편에게 그것 때문에 무서웠다고 하니까 자기도 무서웠다고 했어요. 편견은 무서운 겁니다. 어디서 들었는데요. 결혼할 때 제일 좋았던 부분이 결혼해서 오래 살다 보면 그게 이혼 사유가 될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남편의 피아노를 잘 칠 것 같은 손과 책을 망하니 읽는 모습이 좋았는데 지금은 바빠 죽겠는데 책 읽고 있는 모습을 보면 밉습니다. 책도 산더미같이 많고 정리도 못하고요. 미워하고 싸웠다가 또 사이좋게 베란다에서 이렇게 둘이 커피도 마시고 보통 부부처럼 지냅니다. 저는요,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꼭 영어로 말을 해보고 싶었어요. 외국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길 가다가 외국인이 길을 물어보면 그렇게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그까지 영어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다 자격지심이죠. 저는 지금도 그런데요.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본다든가 새로운 곳에 가는 것을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면 꿈이 있어도 도전을 해볼 엄두가 안 납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꿈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은 희망을 주기는 하는데요. 현실은 냉혹하잖아요. 화면에 나오는 이곳은 키치조지 역인데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 오면 딸이나 남편의 손을 잡고 따라다녀야 됩니다. 이곳은 이노카시라 공원이라는 곳이 대표적인 명소인데요. 연못에 군붕어가 살고 있고 예쁜 산책로가 있습니다. 아기자기한 가게, 카페, 맛집 정말 많고요. 일본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동네로 손꼽히는 유명한 지역입니다. 일본에 오시거든 한번 들러보세요. 영상과 상관없는 저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올라왔는데요. 영어를 배우러 유학 가는 건 먼 남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집은 특히 돈 이야기를 많이 하는 집이었는데요. 명절에 집에 가면 기본적으로 월급 얼마 받냐? 친구 누구누구는 돈 많이 번다더라. 너는 결혼 언제 하냐? 결혼 자금 얼마 모아놨냐? 이게 기본적인 대화였는데 저에 관해 궁금한 건 그것밖에 없었나 봅니다. 돈이 참 중요하긴 하지요. 지금도 많이 느끼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대학도 별 볼 일이 없었고 직업적 성공도 이루지를 못했고 집안의 그런 분위기에 내 자신의 가치가 한없이 볼품없는 인간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대로 있었더라면요. 금강 예식장 아들과 결혼할 판이었습니다. 그런 결혼 안 하려면 빨리 도망쳐야 했어요. 이런 세상 말고 다른 인생도 있을 것 같았고 제 자신도 바뀌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바뀌려면 다른 행동해야 된다고 책에서 어디 그런 구절을 읽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가족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몇 달 버틸 조금의 돈을 가지고 무조건 캐나다 밴쿠버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샀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실행할 수 없을 것 같아 출발 하루 전날 밤에 가족에게 말을 하고 다음 날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배짱이 나왔는지 모르는데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참 맞아요. 하지만 저는 다시 그때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돈이 얼마 없으니까 잠자리도 불편했고 먹는 것도 뭘 먹고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다 괜찮았어요. 처음 가본 캐나다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였고요. 사람도 많이 만났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어디를 봐도 그림처럼 아름다운 캐나다 풍경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내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했고 제 인생에 가장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반드시 돈이 아닌 그리고 거창한 꿈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이곳에 오기를 참 잘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가 캐나다를 가지 않았다면 남편도 하필 그때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엽짝도 안 됐을 것이고 지금의 제 딸도 태어나지를 못했을 테니 참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제가 일본인과 결혼한 것은 운명은 아니고 그때그때의 판단이 저의 인생을 결정짓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코멘트를 주셨는데요.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네, 물론 행복합니다. 한국에 그대로 살았으면 한국 사람 만났을 것이고 그건 또 그대로 만족하며 살았겠죠. 어떤 일이든 나의 결정은 그때 내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후회를 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원했던 영어를 배울 수 있었고 좋아하는 사람과 가족을 이루었고 기회가 와서 해외 근무도 해봤고 일본어도 배울 수 있었고 저는 내가 원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어려워 보였던 해외 유학 이런 게 꼭 부자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더군요. 가보니 자신이 돈 모아서 온 학생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 지금 현재 밥을 먹고 있는 화면에 보이는 곳도 한국분이 하시는 식당이었는데요. 정말 맛있었고 친절한 분이셨습니다. 그럼 남편에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한국어를 1년 배워서 욕은 잘 알아듣고 말은 못합니다. 첫 번째로 한국과 일본인의 안녕하세요. 틀린 점. 안녕하세요. 잘 있었어요? 한국말을 못해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일본어 할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多分東京に住んでる日本人のおとなしい感じイメージです。韓国はよりオープンでフレンドリーな感じ。ただ関西大阪に住んでる日本人とまた東京に住んでる日本人はまたちょっと感じが違くて、どちらかというと、韓国の自分が持ってるイメージは大阪の人よりまあオープンで、まあ、ジョークを言うのも好きだし、まあ、フレンドリー。関西に住む日本人に似てる。韓国はまあやっぱ人があったかいかなって感じ。人があったかいイメージ。ご飯が美味しい。嫁が韓国人だ。外国ではないよね。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が優れてること。ベストは映画。まあイカゲームもそう。ハリウッドに負けない質の高いもの。作り手側の真剣さと。シリを初めて見た時にそういうことを思ったわけ。国籍が違うから結婚生活の難しさ。한국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 순두부찌개. 아, 순두부. あとは冷麺。冷麺。冷麺はでも水。イーマートの冷麺。イーマートないかもしれない。サッカーやったらどっちが勝ってほしい？勝ってほしいっていうか、もう今は日本はレベルが違う。安心して見てられる。嘘でしょ、韓国は。韓国行ったら一番行きたい場所。行きたい場所？例えば来年行ったらね、どこ行きたいとか。チェジュ島だっけ？チェジュ島。田舎のなんか古い町が残ってる京都みたいなところがあればいいんじゃない？私と結婚して一番ムカついたとこある？結婚してムカついたこと？それあるでしょ、いっぱい。私もいっぱいある。それは拗ねることだ。拗ねる。OK。喧嘩かな、私は。喧嘩の時絶対あなたに負けるから。いや、日本語がいくら喋れても喧嘩の時あなたに勝てるわけいや、まあでもそれはね、でも日本語が上手くなってから印象違ってきてると、あんまり喋れなかった頃は黙ってたから、今それが黙ってないんでよりイラつくか。黙ってる私の心は考えたことある。だけど、ああ、こういうふうに言い返してくるんだっていう。もっと言い返したいけど、それができないからイラつく。それはちょうどいいんだ。今日話してくれてありがとうね。예, 도망다 감사합니다. 김은수 채널 잘 있었어요? 많이 좋아해 주세요. 주세요. 안녕.